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의 사실이 소명되고 혐의가 중하다, 사안이 중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피의자의 행위를 보건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들이 발부하는 구속영장 그 인용 사유 중에서 가장 뚜렷하고 명확하게 그 사유를 밝혔는데 그 사유가 매우 엄중합니다. 죄를 지은 그 내용이 판사인 내가 보건대 피의자의 변호사가 5명이나 와서 해명을 여러 시간 동안 했지만 검찰의 주장이 대부분 맞는 것으로 나는 판단한다. 최종적인 유죄의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그 본안 재판의 재판부가 결정을 지켰지만 일단 영장 판사로서의 나는 이 사람의 죄가 중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드물게 보는 표현인데요. 그동안의 피의자의 행위를 보건대 이 사안이 불거진 이후로 프랑스 파리에 있던 송영길이 귀국할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행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건대 이 사람은 신병을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 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인간이라는 걸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송영길 구속 수감 철창 속에 곧바로 가두는 걸 보고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사필 규정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시각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네들의 전직 당대표였고 자기네들의 전직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했던 사람이고 자기네 당 소속으로 인천시장을 했고 자기네 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한 사람이 돈봉투 살포, 막대한 불법 정치 자금 등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이 됐는데도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누구도 입을 벌려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당 분위기가 자아내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일반인들이 이런 비슷한 일로 구속되거나 또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벌떼처럼 일어나서 집중 포화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당 대표가 이런 일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구속 수감이 됐는데도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행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의 현역들, 당협위원장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강성 지지자들만이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대법원장감이다. 유창훈을 대법원장으로 이랬는데 오늘 송영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로는 유창훈을 탄핵하라. 더불어민주당 쪽 그 진영
사람들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자신들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면은 대법원장, 자신들의 소속에게 징벌을 가하면 탄핵.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창훈 영장 담당 부장판사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유창훈 판사는 송영길보다 훨씬 더 범죄 혐의가 중대한 이재명은 영장을 기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그보다 매우 가벼운 송영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균형 감각이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유창훈 판사는 본인의 지난번 영장 기각에 이재명이 현역 당 대표인 점을 감안한 것처럼 그렇게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은 기각, 전직은 발부.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래도 되는 거냐? 전직 현직에 관계없이 정치적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그 죄의 중함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만 가지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궁금과 질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답변해야 됩니다. 이게 유창훈 판사 일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러한 판단에 공감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답하기 바랍니다. 전직은 기각, 전직은 영장 발부. 다시 말해서 전직은 바로 철창행, 현직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각.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정의입니까? 송영길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전해진 한밤중 전용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허옇게 된 얼굴이 눈에 선하다. 송영길은 몇 년 동안 세상 햇빛을 못 볼 것이다. 깜빵 메뉴에는 없다는 짜장면을 먹어두길 아주 잘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송영길이 며칠 전 구속영장 청구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준비를 잘하겠다 이러면서 본인이 짜장면 먹는 사진을 자기 SNS에 올렸던 것, 이제 그걸 걸어서 되짚어준 거죠. 그나저나 송영길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그 말이 유창훈 판사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건 판사가 판단하는 거지 피의자인 송영길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송영길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니. 그 말에 아마 유창훈 판사가 이렇게 뿔이 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길 구속영장 발부와 더불어서 이런저런 뉴스들이 어제 저녁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송영길이 불법 자금을 어떻게 땡겼느냐. 이럴 때 땡긴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땡기는데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을 땡길리우스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땡기는 사람, 돈 땡기는 사람. 주로 고등학교 후배들을 찾아갔더군요. 사업하는 고등학교 후배. 제 고등학교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광주 광역시에 있는 모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후배들, 사업하고 있는 후배들.
이번에 보니까 인천에 공장을 갖고 있는 그 사업자, 그 공장을 직접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분 뒤에 먹사에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1억 원이 입금됐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제 JTBC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경남 쪽으로 건너가 갖고 그쪽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같은 고등학교 후배인데 거기도 1억 원을 후원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밝혀져서 그건 역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만 고등학교 후배 2명 가서 얼굴 송영길이 쓱 내밀면서 무언의 압박해서 1억 원씩 들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 구속. 영길아, 개양 방탄을 왜 줬니? 이경식님. 그렇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저 개양을 국회의원직 지금 유지하고 있다면 이재명에게 덜컥 넘겨주지 않았다면 하는 반성을, 그 후회를 지금 깜빵 안에서 송영길은 하고 있을 겁니다. 지 발등을 찍고 있을 것이다. 잘 하시네 님. 대도는 무서워서 기각, 소도는 감옥. 대도는 이재명, 소도는 송영길 감옥 보냈다, 이런 겁니다. 이 지금 댓글을 우리 이 스튜디오에 전현석 대표님이 써주고 계시는데 한자를 저렇게 잘 쓰는 줄 몰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축 영길이 무상급식 그거 먹고 사는 문제 연구 해결. 이제 깜빡 연구하자. 아이고 너무 웃겨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주먹보다 법님이 주셨습니다.